함께 교협을 사랑하고 교협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김광규 목사님, 우리 우리 모임 전에 먼저 우리 한번 묵상 기도하고 일부 경건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이민 땅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일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했던 또 정경 회장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순서지 뒤편에 있는 429장 찬양하시고 뉴욕 교육 수석 총무 되시는 권태련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발길 멀고 마음 깊은데 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47회기 뉴욕 교육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뉴욕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47회기 교육을 맞이하여 특별 혁신기획위원이라는 아버지 이름하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뉴욕 교육이 나아갈 길을 주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뉴욕 교역에 걸맞는 그 위상에 걸맞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실과 정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문석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인 위원들 또 임원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먼저 성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의지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사 우리의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역 회장 문석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 보시고 교훈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봅시다. 31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진리는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인하여 옳다함이 없느니라. 우리 땅에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현 목사님 말씀대로 이 기획위원회가 모이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 모이니까 좀 같이 방향도 좀 얘기하고 얼굴을 서로 보고 이후에 이제 특별 기획위원회가 모이게 되면 그건 교회 임원들의 몫이 아니고 기획위원들의 몫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화 한 5분 하면서 솔직히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이왕 회장이니까 좀 기조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제 기회들이 많으니까 문 목사님 좀 말씀 좀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님 맞죠? 예, 일단 우리가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회기에 임명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는데 좀 솔직히 말하면 늦은 감이 있죠. 왜냐면 처음에 하면서 이거 저 당장 닥치는 일들을 얘기하고 또 뭘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뭐 기획을 한다, 혁신한다 그러면 옛날 건 틀려먹었다는 거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마태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고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큰가, 또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 라는 얘기를 생각해봤습니다. 공감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를 뭐로 비유할까, 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로 비유할까 할 때 항상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복음적이지 않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뭘 할 때 공감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반감을 갖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뭘 얘기해도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1년, 2년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저 회장으로서 이렇게 털을 한번 잡아보면 이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임시회의 때나 총회 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한 여자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사람이 즉刻반응합니다. 너 미쳤냐?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좀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세요.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위해 지금 향유를 부은 거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얘기는 꼭 같이 언급되라 라고 말을 하세요. 이것이 한 여인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니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거는 복음이 있는 모든 전해지는 곳마다 얘기가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이 더 좀 극적이세요. 11장에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까 하면서 하시다가 그 다음 20절에 나오는 내용이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저 베세다야 하면서 권능을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의 불신앙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과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악함을 우리가 본 거구나. 어떤 정치 지도자는 대중과 공감을 갖지 못한 채 독재하려고 법을 뜯어고치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또 비도당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 지도자는 뜻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백성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왜곡돼 가지고 결국 인기 없는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단체입니다. 그냥 사심 없이 말하고, 아무리 위원장이 좋은 얘기를 해도 위원들이 공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회장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회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 회장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1년 하다가 내려앉을 사람이 무슨 멀리 뭘 계획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음 회기에 또 그 다음 회기에 이 흐름에 맞춰서 교회를 좀 변화될 거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교회 회장이보다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한 교회 담임 목사로보다는 그냥 한 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듯이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평등법에서 보듯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악한 법이 그냥 막 횡행하는데도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지요. 살아가는 세상은 막 변하는데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육은 옛날 중세교육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학교에서 오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현대 정치 조직이 성경이지 않은데도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 때문에 이게 참 주기도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의 승이 되지이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세상입니까? 그런 근본 질문부터 많이 합니다. 물 좀 마시고 아침에 새우젓을 좀 많이 먹고 왔더니 제가 감자 고구마 먹으면서 새우젓을 많이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늘 애를 먹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또 한 가지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들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없어집니다. 저도 자식을 기를 때 매일매일 신기도 예배 그리고 찬송 들려주고 바르게 살아라 뭐하라 늘 그렇게 잔소리처럼 해주면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혼한 우리 아들 딸들 집에 가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정 예배는 꿈도 못 꾸더라고요. 애들 핑계대고 지들도 바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짧게 간단히.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이렇게 차이 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너무 많아요. 또 교인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돈 벌어서 11조 하는 것 뿐이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병들면 목사님 찾던 시대가 아니라 의사 찾습니다. 암 수술하고 돌아가신 교인 권사님이 계신데 딸이 간호사예요. 한 사람은 딸이 의사입니다. 제가 병원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주고 시큰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셨어요. 수술하고. 그 권사님 천천히 가기로 해도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리 이렇게 권사님이 딸년이 집에 오더니 밤중에 오더니 병 들었는데 의사 말 들어야지 목사 말 들어요? 하고 하는 바람에 그만 기가 죽어서 그냥 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목사의 그 기능이라는 게 이렇구나. 고민이 생기면 상담가 찾지 목사 찾느냐. 바쁘면 없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지 교회 가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급할 것 있고 바른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의 그런 좌절감이랄까요? 그래도 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저도 취해서 그냥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기획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까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누구 편들으려고 그러느냐? 누구 좋아하는 사람 편들으려고 하느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라 그러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그런다는 등 또
누구누구 그룹을 무시하면서 뭘 하려는 등 목사회는 그래도 친목 단체지만 교역은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교회들을 대변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부회장 추천 받을 때도 부회장으로 지낼 때도 회장으로 지낼 때도 돈 갖고 움직이는 그게 되지 말고 뭔가 공감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석이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정관이 잘못됐을까 봐 혹시 지금 최고 제일 개정된 정관을 보내주시고 다 보내달라. 저한테 보내주셨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숙독했습니다.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읽어봅니다.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이 시대의 흐름과 맞나? 우리 어떤 강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 교회를 대변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스테이트먼트에서부터 좀 고칠 건 없나? 방향, 목표, 그걸 제가 읽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한 이유는 누구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회장님한테 그냥 제 나름대로 혹시 나에게 말할 기회가 주신다면 교회의 방향은 이런 게 되지 않겠나. 교회의 목표 방향, 친목 좋고 또 화합 좋고, 그러나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좀 교회가 이 합장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첫째 했고, 어떻게 하면 교역과 관계없이 목회 열심히 하는 분들을 어떻게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나.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자긍심 갖고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나. 그렇다면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한번 또 손을 봐야 되겠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재정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크고 적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같이 공감하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모이면 배우고 세미나를 열어서 오늘날 목회의 트렌드라든지 교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문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이민 1세대 저희들은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웬만큼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좀 약합니다. 그런데 2세대는 막연하게 1세대를 불신합니다. 저도 아들 장가 시집 보낼 때요, 야, 우리 친구 교수에 이런 딸이 있다, 이런 아들이 있다. 아이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빠, 엄마가 제시해주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제가 절대로 관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사람한테 네가 성의 거쳐서 와라. 그래서 결혼이 성사됐어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1세대 목사들과 2세대 목사들 간의 갭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역시 저도 다음 세대의 후임자를 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 큰 등치 안에서 왜 다들 바깥으로 나가 있나.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역시 그것도 조직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아직 제가 위원장님하고 한마디도 안 나눴습니다. 위원장님이 혹시 목사님 조언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이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 교회가, 목회자가 이 불신의 늪을 벗어나서 희망을 줄 수 있나. 교회와 사회가 단절된 사회, 아니 교인조차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가정 또는 직장에 생활하는 게 전혀 다른데, 이걸 어떻게 교협이 세미나를 열고
장로 세미나 열고 직분자 세미나 열어서 어떻게 해볼까? 좋은 강사를 교협이 강사비를 대주고 교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이런 방법 없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나? 서류 종이 보면 거기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아닙니다.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는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나? 또 수익 낮겠다니까. 저도 1세대입니다. 나부터 사라져야 누가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제가 맡은 이 시대의 소명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고 회칙을 고치느냐? 선거법 고치느냐? 전 선거법은 선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향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걸 2세대와 연결할 것인가. 그런데 얘기는 이런 말 저 말 들린다. 누구의 의도인지 모르지만 1년도 안 몇 달 남지도 않은 회장이 법 함부로 고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 들린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잘 전화를 딱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붙잡고 얘기하다가 그냥 그만하시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다시 공감이라는 얘기를 이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소통이 이래서 필요한 거로구나.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여유는 없고 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일하기 바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면 또 이리저리 하고 다니면 정치한다고 그래요. 정치한다. 모든 게 다 지나가죠. 정치를 하든 그래서 고약한 마음을 먹든 또는 착한 마음을 먹고 해보려고 하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지나가지만 뭔가 말이라도 꺼내보면 다음에 이제 회장 될 사람이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 또 그 다음 그 전에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나.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뭘 하나 바꾸려면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만 됩니까? 법이 있잖아요. 선거법은 선거위원장이 있고 법규는 법규위원장이 있고 그걸 설득해야 되고 문장을 고치려면 다수의 이해가 필요하고 근데 시간은 없고 조직은 만들어 놓고 영어가 완벽한 분들 앞에서 제가 서툴게 영어 해봐야 소용없고 그건 누가 부리적거라는 것인가. 교회와 사회가 누가 이 사회를 이걸 부리적거할 것인가. 1세대, 2세대 누가 부리적거할 것인가. 우리 황 목사님 오셔서 참 고마운데 우리 2세들 많이 소통한다고 들었어요. 한 해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해의 특징은 이거였다 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임원들이라 해도 다 자기들의 목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그래도 다 모인 자리에서 그냥 그래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해보다 보면 되지 않겠나. 여기는 선거에 대해 얘기하지 마십시오. 법규에 대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에 대해서 오해가 될 필요도 없고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준비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모임이니까 그저 임원들도 회장의 생각을 알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오늘 밥 맛있게 만들어서 회의 끝난 다음 한마디씩 한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자.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자 그러면 할 것이고 아유 서둘 필요 없습니다. 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도 공감을 얻지 못해서 한 여인이 떫은 그 향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듯이 또 예수님도 아무리 좋은 말을 마셔도 어느 지역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그냥 쫓겨나듯이 나가시듯이 이 일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회장이니까 말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뜻을 한 거니까요. 욕심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욕 낼 거 없습니다. 그냥 선한 의욕 가지고 선한 마음 이런 거 한번 앞으로 노력해보겠다. 절차가 있지요. 뭐. 네? 공천에도 뭐 어떻게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한다고 끝날 겁니까? 이 얘기도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오면 또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 2차로 해야 되고 3차로 해야 되고 몇 년 걸리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내년에는요 위원장 그만둘지 몰라요. 새로운 회장이 또 딴 사람이 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 제가 말씀할 시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70년대 만드는 줄 알면 2020년도에는 조금 뭔가 바뀌어야 될 일이 없을까 그런 얘기를 좀 풀어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떤 오해도 그리고 회장의 자존심도 좀 살려주시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교육이 우리는 다 지나가고 리어 교육은 분열되지 않고 공감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공청회하고 또 하고 해서 하나가 되어 뭔가 조금 변화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목자로서 또 교육의 일꾼들로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나누며 어떤 결정보다 서로 공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위원장님을 축복하시고 이 일에 남다른 지혜와 열심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품성과 부지런함을 이미도 많이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서기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시훈 목사님 알리는 말씀 듣고 경건의 일부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에 대해서 전달 과정 가운데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혁신기획위원들하고 임원들의 만남을 나누어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귀한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임박한 행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오후 6시에 교협 이사회에서 주최하고 또 교협이 주관하는 희망 콘서트가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 5월 24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아시안 유스센터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분절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전 10시고요.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광고할 사항들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딱 5개월 남았더라고요. 5개월은 남았는데 아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47회기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 경건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여겨주시오며 나라를 마시오며 시간의 교회를 하나님께 오지 우리에게 불량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되어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교협의 증경회장을 지내셨던 어르신분들, 또 교회의 협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청문을 지내셨던 목사님들, 귀한 자리에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기 목사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47회기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2년간이란 자기적인 팬데믹 때문에 목회 사역도 어렵고 침체되고 지치고 또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앞서서 힘차게 나가야 될 교회 협의회 사역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5개월 팬데믹 이후에 어떤 사역을 가지고 교협이 나가야 될지, 또 교회의 협의의 사역은 모든 교회들 연합을 하잖아요. 함께하고. 그래서 어떤 주요 사역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다 기록하고 해서 또 실행에 옮기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장으로 올해 이번에 세워주신 유상열 목사님 인사 말씀하시고 위원들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생각을 하고 우선 그 의원들 보면 행정적인 미스가 좀 있으니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장은 제가 맡았지만 전희수 목사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여기 임원들은 그 전에 임원단들이 저한테 줬던 명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조정이 된 거고 또 개인이 사정상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정상. 그래서 대치한 분이 한두 명 있고 또 여기 지금 이제 황영순 목사님이 빠졌죠. 이름이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거니까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신원탕 목사님께서는 법규위원이세요. 현재 법규위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증거회장단에서 2명을 내가 이렇게 모시기로 한 거예요. 모시기로.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원기 목사님은 이병훈 목사님이 증거회장을 하시다가 또 몸이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또 사정상 그걸 사임을 하셔서 대행으로 김원기 목사님 지금 부회장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김원기 목사님 현재가 부회장이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초청을 좀 한 거고요. 임병남 목사님은 교회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총무도 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천정관 목사님 뭐 다 또 뭐 아시잖아요. 2년인가 3년 이전에 있었죠. 목사님 사정을 많이 아신다는 거죠. 또 장기준 목사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잘 생소할지 모르지만 젊은 사역을 합니다. 이 학생들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다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준 목사님을 제가 또 영입을 했죠. 부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황영수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세대가 이거 저물어가는 세대인데 이거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금 1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기업에서 변화를 가져야면 뭐 어떻게 또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보는 시야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모시기로 한 거고 그래서 전체가 9명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개인 사정상 빠져서 현재는 8명입니다. 8명으로 그냥 목사님 8명으로 그냥 해요? 어떻게? 뭐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서 한 사람 영역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혹시 의원님들이 이제 논의할 때 이분도 넣자, 저분 넣자 그렇게 의논해서 더 인원을 늘려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게 네. 무슨 뭐 여기 규정에 있기면 했나 그런 거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위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앞서서 나가는 건 어려워요. 금방 다 말씀하셨잖아요. 회장의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을 지켜달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조직 체계에서. 그래서 내가 앞서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실상.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혁신위원회면 이게 지금 교협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음에 내가 얘기할 거라고. 근데 얘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회장님이 옆에 계시면 회장님의 그 생각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옆에서 그냥 빠져 계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뭐 할 때 선관위원회도 회장 안 집어넣잖아요. 법규위원회도 회장 안 집어넣잖아요. 왜? 거기 입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이 만들려면요. 이유는 우리끼리 모이는데 내가 지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첫째, 그냥 이제 말씀하신 아니 근데 여기서 이걸 자꾸 뭐 여쭤보고 뭘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 지금 이 하잖아. 자리니까 지금 이 자리. 목사님 그냥 처음 모임이니까. 아니 나는 계시는 거 좋다니까 그러나 여기를 그걸 자꾸 해 뭐 자꾸 물어보고 시간을 자꾸 끄냐 이거야 내 말은. 처음에 9명이라는 숫자를 앞에 줬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8명이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또 넣을 수 있으면 늘어. 그럼 자유롭잖아요 이제. 그걸 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혁을 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든지 회의에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뭐 그만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확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건이 있으면 모여서 뭐 했냐. 전혀 회의에 올리지도 않고 의견을 가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 끝이라고. 근데 우리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면 다르다는 거야 내 얘기는. 지금 그거는 이제 김병현 목사님하고 나중에 상의할 수 있고 나는 전체적인 걸 2, 3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2, 3년을 잡아서 가든지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이든지 이번에 냅니다.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총회로게는 실어달라는 거지. 가결을 못하더라도 뭐 했는지 그렇게 해서 흘러가야 되잖아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죠. 예, 죄송한데 아까 위원회 9분인데 지금 8분이라고 해서 예. 제 생각에는 여성 목회자가 한 분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부위원장이에요.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또 이세 목사 나는 1.5세인데 이세 좀 집어넣자. 좋은 얘기를 서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들어오면 신경 나가서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의미하게 모여서 뭘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단계를 밟아서 주고 또 부회장이 솔직히 부회장이 될지 안 될지 회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야. 또 아까 나보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게 다 부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안이 있으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그림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의를 달 사람이 있어요?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원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자 보세요.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먼저 튀어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부터 해. 너부터 혁신해.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현영감 목사가 혁신을 하자고 막 큰 소리 치면 당신부터 좀 정리 좀 하지. 이 말 할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들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야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회장님은 어차피 이거를 멍석을 깔아주셨잖아. 그러면 여기서 되어진 일들을 갖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회장님한테 가서 드리는 거야. 그렇지. 회장님 나중에 그거 보자. 아 이거 괜찮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그
다음 프로세싱 나가는 거지. 그거를 여기서부터 회장님 이렇게 할까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일이 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지금 배고파 지금. 아니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한건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 굉장히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니셜 모임이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스타트했어. 그다음부터 임원도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장민월 목사님은 그 뭘 하시냐면은 그 우리가 언제 모이고 날짜 하는 거 그거 아니 그것도 혁신위원이 모여가지고 이제 임원을 뽑아야 돼. 거기서 누가 아니, 그 임원을 할 건지. 임원을 그거는 지금 이제 임원들 다 됐으면 임원들 빨리 물러가시고 혁신위원이 아니. 모여가지고 뭔가 해야지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 임원들도 나중에 이제 혁신위원회 임원은 혁신들이 모여서 누가 잠깐만요. 이런 걸 할 것이냐 네.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앉아요 그냥. 지금 내 시간이잖아. 내 시간인데 왜 일어나서 그래? 그러면 이 유상열 위원장이 말씀하시면 좀 리스펙트하고 지금 위원장이 왜 필요하냐고 그런 식이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보이시죠? 우리는 잠깐만 그런데 임원들 나가셔야 돼 임원. 아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잠깐만 우리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6개월 동안 교협 사역도 좀 평가 좀 하고 또 칭찬하고 축복도 하고 아니 그걸 아니 아니 앞으로 해야 될 그게 일들을 아니 지금 여기 그거를 좀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좀 너는 해주세요. 지금 이번 얘기를 뭐 하는 거 얘기가 아니야. 기획위원회 목적이 그겁니다. 모임의 무슨 목적이 소리야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한 말씀씩 아니, 조언해 그거는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의견을 했으니까 이제 의원들 모이셔서 좀 얘기 좀 하시고 점심 좀 기다리니까 뭐 알아서 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프로젝트 이거는 뭐예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사역들 그냥 여기다 오늘 의지도 아닌데 그냥 아무 형식으로 그 위원장님 우리 이번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추가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냥 잔뜩 기대하고 하는 난 지금 오늘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는 손해보사님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모임 날짜를 카톡을 잘 만드니까 그 날짜 조정을 일관성 있게 하라고 내가 이름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화자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끼리 위원회들이 모였을 때 그걸 하지 거기서 또 이제 아니 지금 나가셨으니까 마찬가지야. 그건 그거는 목사님 그거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위원장이 이걸 얼마든지 해야 이게 지금 임원회로 모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개혁위원회입니다. 여기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면 혁신위원들만 모여야지 왜 이렇게 임원들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이게 이제 좀 하여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칙은 회장도 여기는 분석하면 안 돼. 지금 참석 안 하잖아요. 위원장이 양쪽에 토의된 내용을 회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그 지금 하잖아 지금 아니, 나갔잖아요. 목소리가 커야 되냐고. 아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냐고. 아이 그냥 됐어. 저 사람 이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 그리고 보이니까 혁신 그러면 옛날에 47년 동안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혁신의 대상인가?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그 47년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나가래 시켜버려야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임원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무슨 의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저 회원들한테 미루고 이거 즉흥적으로 여기서 뭐 바꾸고 집어넣고 이렇게. 아니 지금 안 바꿉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오늘 모여드는 첫발이고 첫발 내에서 모여서 이제 그럼.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목사님. 어느 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회장님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또 하고 그럼. 그래서 임시회의도 모이고 그 다음에 총회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바꿔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절차들은 앞으로 이제 저 회장이 진행을 하는 과정을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알아듣고 있다고. 법이라는 건 여기서 오늘 저 공청회하던 의논을 나눠가지고 뭐 어디까지나 그 현재 우리가 사실 무슨 법규위원장이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잖아. 그러면 법규위원회에서도 이걸 다시 따지해야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공청회하고 임시총회하고 총회하고 네. 그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순서라고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첫발 뛰는 거니까. 지금 제가 결론이 이겁니다. 혁신이나 개혁을 말하면 반감부터 생겨요. 지금까지 그냥 헛헛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말을 부드럽게 변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변화를. 그런데 새롭게 변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혁신은 또 아니냐. 어떻게 맞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시대성을 놓치면 안 되겠고 시대의 흐르는 그 변화성에 우리가 적응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시대에 맞지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공감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리성이 있어야 돼. 합리성이라는 말이 바로 상식적인 것이 포함되고 보편적인 가치로 판단할 때 그게 맞네, 모르네 이런 것이 돼서 이 공감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합리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가 논문을 써서 증명을 하는 그런 합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 타당 합리성에 의해서 그건 맞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효율성 문제가 없다.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합리적이긴 한데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도 생각해봐야죠.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직은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성. 그게 몇 가지입니까?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 자체만이 혁신은 아니고 시대에 맞는 보편 상식적인 걸로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명성. 정확하게 누가 얘기해도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이 어떻게 체제를 해왔느냐. 지금 쉽게 말하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법을 바꾸면 뭐하냐. 사람이 변해야지.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어떤 조직체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법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네. 저 이상현 목사가 법을 어느 법대 나왔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니 법대기 아니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재판소에 가면은 거기서 로고가 있는데 네. 그 뜻을 압니까? 아니 그게 지금 왜 중요합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처음 시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당연히 지켜야지. 그렇지. 그럼요. 예. 네? 네. 지켜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효율성이야. 지키지 못할 법은 뭘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켜야지 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나마 엉망이 되잖아. 자 이제 나 잠깐만. 예. 제가 이제 특별 혁신 기획위원. 아까 회장님 말씀 저는 뭐 사실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사회성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교육에 소속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느낀 것들을 제일 간단한 생각으로 그래도 혁신이라는 거에서 근데 아까 회장님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치하지 마시라고. 당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올해 그걸 하나 그런 얘기보다는 먼저 제도가 지금 쓰지 않으니까 선거법을 손댈 수가 없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임명란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이제 회장과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를 해갖고 출마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 사무총장 제도가 많이 떠올라요. 교육이 일관성 있는 이 여러 가지 흘러가는 방향성, 이런 거를 사무총장 제도를 장악해서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한 3년이나 1년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이제 본론이야. 근데 지금 우리 서론도 안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잖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문을 열을 아니, 지금 들어가서 아니 지금 본론부터 들어가는 본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각자가 가지는 이야기들은 본론에 들어갔을 때 각 위원들의 의견들을 듣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여느 기도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으로서 인사도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라고 이제 내 말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오늘은 그런 시작을 안 해요. 오늘은 그걸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지금
준비한 게 없잖아. 내가 지금 나눠주는 거야.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으라니까 지금. 지금 아직 안 열고 열었어. 있잖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임원들 갔어. 이제 시작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 이제 흘러가는 거고, 내가 얘기를 인사하겸 이렇게 하면서 전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이 제도가 어떻게 했느냐를 서로 합의해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게 법제화가 필요하면 법규위원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법을 만들어가야잖아.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첫째로. 그 다음에 혁신적인 변화한다고 해서 무슨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뭐 새롭게 바꾼다는 그런 개념 가지면 안 되고, 오래까지 끌고 왔던, 오랫동안 끌고 왔던 전통 좋은 거 살리고 이노베이션 하는 거지. 좀 이렇게 바꾸고 시대성 맞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목사님. 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모일 때는 우리가 이 안건을 모일 때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으면 오늘 얼마나 보고 가지고 밥만 먹고 가자. 나 오늘 얼굴 보고 누가 한다, 누가 성향이 참 이 성격 이상하다 이런 거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그걸 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특별혁신기획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그래도 이제 최소한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조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위원장을 만들어졌어. 그죠? 부위원장도 세워졌어. 그럼 이제 서기가 이제 모든 걸 기록해야 되니까 우리 장규진 목사님이 서기가 됐어. 그죠? 자, 그럼 박수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준을 해줘야지 여기서. 그런 조직이라도 만들어 가서 밥을 먹어야지 밥값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서기로 내가 임명을 하니까 다시 인준을 해주면.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서기는 네. 잘 들으세요. 무슨 그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뭘 갖고 와라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해요. 우리 모임이 언제 일정 알려. 아니지, 우리가 모이는데 모든 기록은 서기가 기록을 해야 돼. 이게 없으면 이 회의가 기록이 안 되는 그거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안 시킨다는 거예요. 기본 안을 해오시오.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어떤 뭐 갖고 있는데 전체를 모아서 이걸 기본 안을 이렇게 해갖고 오시오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의에서 그건 어떤 했지. 분이 이제 무슨 안을 냈다라는 기록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서기 목사님, 이제 장규준 목사님 우리 혁신위원회 그럼 서기야, 그죠? 자, 그러면 예, 박수를 한번 주고.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 모임하고 어떤 얘기들이 다 나왔다. 왜냐면 내가 목사회에 그 지금 무슨 조사위원회가 뭔가 거기서 서기라는 게 바뀌었어. 그랬더니 그걸 잘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를. 내용이야. 잘 이제 어려워. 잘 모르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우리 또 다시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다른 질문 뭐 있어? 제가 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제가 아들 경치 한국에서 있어가지고 출타를 하게 돼요. 그럼 또 대타도 부담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한 2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고려를 좀 하시고. 5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 전희 목사님도 안 되지. 나는 그 다른 여기 회의 기록보다는 내가 홍보해드리고 연락을 해드릴 수 있죠. 그러면 또 임명란 목사님 해주세요. 그거 기록. 아니 임명란 목사님은 그거까지야 뭐. 저는 머리가 너무 휘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다른 걸 시키지. 아니면 한 분을 좀 연락을 좀 하시는 게 한 분을? 하시는. 오케이, 우리 사실 한번 보자 그러면. 다음에 뭐 하여튼 연락해서 한번 하든지. 근데 카톡이랑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근데 지금 이제 문성권 목사님은 좀 약간 후퇴한 듯한 발언을 하시긴 한 거예요. 이게 몇 년씩 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전화를 받으셨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개혁 혁신하니까 뭐 잘못해왔다는 거야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아니면 당신도 좀 있으면 진경회장이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똑같은 입장이 되면서 이제 이런 전화도 받으시고 좀 복잡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밖에 뭐 할 수 없는 이지라. 그러나 우리 법안이 너무 좋고 빨리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뭐 교협의 뭐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 정리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모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좀 생각을 해고 와서 그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교협이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의 교협이 그 갖고 있던 어떤 특성이 지금 50년이 가까운 지난 뭐 반세기가 벌써 지났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이 뉴욕의 교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헌법적인 법의 개념들이 그 운영 체계가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운영 체계를 그냥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협이 어떻게 발전하려면 우리가 이 운영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줘야 우리가 이 교협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협이 운영되어 온 거는 주로 행사 위주로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교협이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원들이 내는 1년에 120불의 회비는 선거 끝이면 끝나, 이게 이 재정이. 그러니까 이 교협을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고 선거로 인해서 교협이 그것 때문에 교협에 발들어지 않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세대를 맞이하면서 세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행사 위주의 교협 운영이 아니라 회비 위주의, 그렇죠, 회원권을 강화하고 회원을 통해서 그 경비가 조달되고, 또 그런 회원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듯이 그런 어떤 회원의 그 강화, 자격의 강화나 또 그 회비를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가 좀 더 내서 교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왜? 행사 위주로 이걸 이끌어다 보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돈의 자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운영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가 과열되고 돈 선거가 되고 막 그 대납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교협에 나오기 싫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 막 줄 세우고 그냥 뭐 돈 내고 돈 그거 해주고. 이번에도 사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혁신안이 만들어지면 이게 새 측으로 갈 것인지 헌법으로 갈 것인지가 이제 결정돼야 돼요. 그러면 새 측은 우리 교협의 법에 의하면 새 측은 임시행위에서 바꿔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관한 문제는 총회에서만 그거를 인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안건들이 이게 새 측으로 갈 것인지 헌법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걸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안건들이 이제 빨리빨리 어떤 그런 그 진행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새 측으로 하면 지속성이 없고 다음 내년에 해당 다시 임시 그 실행 열어갖고 그거 바꾸고. 아니 그 새 측을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헌법에 문구를 넣어주면 새 측을 헌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이 아까 뭐 47년 전에 그게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고 1차서부터 11차까지 그동안에 수정 헌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수정헌법은 1988년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11차 그 헌법 수정은 제 말씀은 운영 체계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영 체계가 안 바뀌었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운영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 체계, 법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명록 선생님. 오늘이 첫 모임인데 지금 이런 어떤 뭐 문제나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제 생각은 지금 이제 부위원장 또 서기 뭐 이런 문제가 됐으니 조직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떠한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여기서 대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기자분들이 다 오셨는데
때로는 이렇게 기자들이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게 할지 아니면은 목사님, 그거는 지금 결정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의견이 모아진다 발표할 때 제 답은 좀 이따 하시고 그렇게 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브리핑을 더 필요하면은 언론에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정리하고 우리가 제너럴 인포메이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다음에 모일 때는 각각 세 측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운영 체제 이게 안 바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좋겠다는지 안거를 좀 갖고 나오시고 거기서 토론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그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가지고서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발발하고 이렇게 저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우리가 뭐 준비된 좀 뭐가 갖고 나와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를 얘기하면 오늘은 좀 그거예요. 아까 이병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일단 기자분들은 언론사 계통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이제 비밀 회의를 해서 비공개를 해서 거기서 브리핑으로 드려서 이게 이제 나아갈 때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포크맨 제대로 하는 것도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전체 한번 이런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맨날 위원회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회장님 얘기는 그러더라고 뭐 언론 자기가 뭐 부르지 않았다고 근데 난 내가 부르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내가 부르시오 도대체 아까 지금 현영관 목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얘기할 적에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결론 이렇게 해갖고 오늘 그러니까 자꾸 말을 똑같은 말 자꾸 얘기 되는데 뭐 교협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 없다고 특별 혁신위원회는 그거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처음 만남이 시작됐다 스타팅 했다 이거 알리는 것도 큰 일이거든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해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오늘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왜 맨날 쭈그리고 하냐고. 그러니까 더 욕먹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 교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혁신안들을 내놓을 때 중요한 거는 하나는 운영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그 운영 체계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이에요.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할 것이냐. 돈 안 들어가고 목사들이 막 그런 어떤 선거 열풍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음에 모일 때 지금 생각을 해와서 그것들을 우리가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운영 체계가 포스트고 그것이 정리가 돼야 선거법이 그 운영 체계에 맞는 선거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 나가자고요. 그러니까 다음 언제 우리가 모이기로 한 날짜를 한번 정할까요? 오늘 여기서? 그리고 헤어지는 게 최소한 뭐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다 못 가니까 어디 그러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3주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돼. 한 사람들 이야기 다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 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결론을 브리핑하고 그래서 또 세상 한번 나오면 또 해가지고 또 드리고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5개월 총회가 5개월까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서 필요하면 또 언론에다 아니면 회원교회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총회 적어도 한 달 전에 뭔가를 만들어서 총회의 안건을 올릴 정도 되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한 3번 정도 모여가지고는 이게 그 물리적으로 목사님 잠깐만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